고개 들어 하늘을 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봅니다. 마음의 손을 내밀어 그분들의 손을 잡아봅니다. 함께 고개 들어 하늘을 봅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고개 들어 하늘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손을 잡고 매일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강국 코리아 한류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류라고 하면 가장 핫한 분야가 K-팝이고 그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으로 대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프랑스 현지 공연에서 오프닝 곡으로 부르는 우리말 아리랑 메들리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날치라는 밴드 작품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홍보용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2억 회가 넘을 정도로 재생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상황입니다.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K-팝의 인기를 주도하는 5그룹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중심으로 1년간 조사해본 자료인데요. 이 5그룹이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20.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는 약 150개 정도의 아이돌 그룹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K-팝의 인기 요인은 첫 번째로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이 꼽혔고,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남자들은 방탄소년단처럼 다 잘생겼고 한국 여자들은 소녀 댄스 그룹처럼 다 잘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와 리듬, 오랫동안 연습한 뛰어난 퍼포먼스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K-팝에서 K-컬처로 이동해보면 단연 드라마가 1차 한류를 이끌었는데요. 여러분 겨울연가 아시죠?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대장금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대장금은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 130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류의 바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국력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은 전 세계 브랜드 파워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삼성이 한국 기업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중 현대자동차가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기업도 어떻게 보면 세계 산업계에서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문화 강국의 한 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우리말 신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62년 역사에 한국어 노래가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함께 미국의 아카데미 4개 상을 휩쓸었으며 역대 시상식 사상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한류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의 언어와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문화의 전달자가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글 열풍이 불어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은 넘길 수 있어도 셰익스피어는 못 넘긴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인이 공유하는 뛰어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어나 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는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 약 37만 명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았습니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글을 배우자라는 한글 교재가 미국에서는 20분 만에, 일본에서는 3시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민정음이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아미들이 한국어를 발음과 비슷하게 영어로 표기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자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독일의 한 교수는 한글은 최상의 문자라고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글이 가장 좋은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글을 쓰면 어떨까요? 라고 강연에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말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맥당로 함보포라고 쓰고 읽습니다. 일본어로는 마쿠도 나루도 함바가라고 쓰고 읽습니다. 한국말로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쓰고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읽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틀리는 음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영어는 4,500가지의 소리를 표현하고 일본어는 1,600가지의 소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중국어는 한자를 가지고 2,000가지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글은 1만 1,000가지의 소리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펄벙 여사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단 하루도 말을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에는 수천 년 전에 사용하던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화를 거치면서 역사를 많이 없애버렸죠. 이제 그 역사가 필요한 시점에 와서 동북공정 역사 왜곡을 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이 한류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되자 중국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한글이 중국의 것이다. 중국어 사투리가 한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부채춤, 아리랑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축구선수로 영국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도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손오공 손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은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속덩어리가 너무 좁다. 그래서 중국이 됐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한국은 모든 종교와 사상이 들어와서 가장 철저한 모습으로 무르익는 발효장소라고들 말합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가 한국에서 모두 꽃피우고 또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시작되어 소련,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왔는데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북한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해답은 신라말 최치원 선생이 남긴 현묘 지도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유불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3대 종교가 다 포함된 풍류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학원 설립자이신 일지 이승헌 총장님은 중국은 음양의 이원론의 철학을 발전시켜왔고 우리는 삼태극, 즉 천지인 삼원론의 조화와 화합에 기반한 철학을 발전시켜왔다. 이것이 하늘과 땅, 인간과 모든 생명을 두루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계 미래학계의 대부 화와이 대학의 짐 데이터 명예교수가 말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이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천지인의 삼원 철학에 따라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문화 초강대국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한류가 전 세계로 흘러나가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지구 시민 의식으로 승화되도록 해봅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